네, 안녕하세요. 로열로더러 로쌤입니다. 자, 연휴 다들 잘 보내셨죠? 자, 이번에는 연휴 기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간단히 반도체 관련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느냐?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시는데 다 늦게 사신 분들인 것 같아요. 저희는 뭐 43,500원에 44,000원 뭐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뭐 두 배까지 올라왔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죠.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66,000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66,000원 무혈입성 구간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.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린 구간이 저희가 뭐 한두 번 말씀드린 이거는 한 귀에 못이 박히게 거의 한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. 요 43,500원에서 44,000원 요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갔네요. 요 구간에서 매수하면은 이제 무혈입성입니다라고 저희가 이 코로나 때 특별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전년도부터 말씀드렸죠. 이때부터 계속 이 구간만 가면은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2019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. 이 아래 내려간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분할로 비중 늘리시면 되고 이 43,000원에서 44,000원 사이 부분부터는 매수 구간이다 꾸준히 말씀드렸죠. 그리고 나서 어디 47,500원에서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라고 2019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이제 뭐 1월까지 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6만 원대를 찍은 다음에 신고가를 달성한 다음에 강하게 이제 코로나 이슈로 조정을 받았죠. 그래서 다시 한번 43,500원, 44,000원 이 구간인 무혈입성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던 1년 내내 그렇게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던 구간에 도달을 했고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두 배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. 자, 그리고 삼성전자가 82,500원을 이탈한 거는 단기적으로 이탈한 건 안 좋은데 뭐 거래량을 뭐 엄청 붙이고 뭐 이게 굉장한 악재에 의해서 이탈했다기보다는 단기적인 뭐 시황과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회복하면은 오히려 이탈한 게 뭐다 속임수 구간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임수 구간으로 해서 빠르게 여기 회복해 준다고 하면은 위쪽으로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해도 괜찮다. 오히려 더 밀려주면은 한 78,000원에서 77,500원 요 사이 정도 되면은 78,000원대만 돼도 오히려 좀 더 늘려봐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 구간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에 대한 근거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여러분들 쉬는 기간에 좀 좋은 소식이 또 들렸죠. 퀄컴의 칩을 또 수주해 왔습니다. 그래서 5G 쪽으로 해서 기존의 스냅드래곤 888 이제 트리플 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고 5나노 공정으로 생산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퀄컴의 이제 X65 수주를 했고 이번에는 4나노 공정 쪽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반도체 분야 쪽에서 지금 파운드리 쪽 이쪽으로 해서 5G 쪽으로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인텔이든 AMD든 엔비디아든 계속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TSMC랑 격차는 여전히 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당연한 거죠. 그동안 고객사들이 TSMC 쪽으로 TSMC가 뭐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. 여기에 계속 이제 호흡을 맞춰 왔다. 그러면은 제가 고객사를 바꾸려면 뭐가 문제가 된다? 그동안 호흡 맞춰왔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노하우를 삼성으로 교체한다? 그럼 호흡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. 신규 거래처랑은. 물론 테스트 물량을 먼저 주고 뭐 저가형부터 주고 막 하겠지만 다시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. 그 노하우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. 물론 그 팹리스 업체는 갖고 있죠. 근데 삼성이랑 다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삼성이 단가 경쟁, TSMC랑 이제 경쟁을 할 때 이제 조금 낮은 단가로 우선적으로는 수주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그래서 참고 정도, 이런 부분은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. 그래서 TSMC 같은 경우가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뭐 여전히 뭐 압도적인 지위를 뭐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이 그렇다고 뭐 이제
뭐 성장이 느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충분히 성장을 잘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랑 계속 이제 얘기가 오가고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에릭슨이랑 이제 뭐 5G 이제 이 통신 장비 쪽으로 해서 에릭슨하고 이제 특허 경쟁하는 거는 기존에 경쟁을 계속 하다가 특허 가지고 이제 소송을 계속 하다가 지금 휴전 상태인 겁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. 휴전하고 있다가 이 휴전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뭐 양쪽이 다 특허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또 다시 뭐 시비를 걸었는데,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특허를 침해했으니 또 소송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죠.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쪽에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,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 뭐 자율주행차, 스마트카 이쪽 이슈가 뭐 애플카도 마찬가지고 같은 계열이죠. 그래서 이쪽으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, 뭐 LG전자와 마그나,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 그룹, 뭐 기아차하고 이제 애플카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.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 소식은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이랑 그뭐 삼성전자에 좀 공장 증설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, 삼성이 그냥 쉽게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모리 시장이랑 이제 뭐 충분히 파운드리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, 굳이 차량용 쪽으로 이제 뭐 뭔가 큰 혜택이 없으면은 증설을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또 상위 쪽에 있는 이제 쪽을 이제 삼성전자가 수주를 하려고 하지, 차량용 반도체를 굳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이 직접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는데, 글쎄요.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치킨 계획까지 뭐 마무리가 돼가지고, 이미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 있고, 저쪽 그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TSMC 쪽으로 뭐 아예 뭐 여기가 독주 체제에 갖춰져 있고, 삼성이 이제 조금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건 맞는데, 치고 올라가도 이제 조금 모난돌 정도 되는 거지, 뭐 격차는 뭐 어마어마합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도. 그래서 이쪽을 그냥 들어오기는 어렵고, 뭐 차량용 반도체나 이쪽 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뭐 500억 유로, 그러니까 한 67조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겠다.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칩이랑 마이크로 프로세서 20% 이상 EU에서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, 그거는 EU 측 주장이고,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은 글쎄요, 67조 가지고 될까요? 중국에서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미비하잖아요. 뭐 수율도 제대로 안 나오고, 그런 상황인데,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쪽보다는 뭐 10년 이상 아직도 뭐 기술이 뒤처져 있는 수준이고, 수율까지 생각을 하면요. 그런 상황인데 유럽에서 뭐 다시 뭐 본인들이 뛰어들겠다?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네덜란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 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M&A를 노리고 있는 뭐 NXP라던가 뭐 이런 독일의 인피니온이나 스위스 쪽에도 이제 ST 마이크로 같은 뭐 기업들이 있죠. 그래서 파운드리 쪽으로 맡기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, 글쎄요,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차라리 미국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다 차라리 그냥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죠. 우리 쪽에다 그냥 공장 좀 증설해 달라. 라고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보조금이나 뭐 세금 공제 같은 경우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야지만 좀 뭐 삼성전자가 하지,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 쪽에 있는 뭐 기존에 이제 펜리스 업체들이 맡길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뭐 메모리나 뭐 좋은 상위 반도체 쪽이 있는데, 굳이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을, 그리고 규모도 한 뭐 반도체 시장 한 10% 정도 되죠. 굳이 삼성전자는 좀 뭐 상위 포식자인데 굳이 아래쪽으로 양보해 가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이제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 쪽 얘기 나오는 거, 로이터 통신 쪽 얘기 들어보면은요,
이제 뭐 텍사스 쪽에 텍사스 주정부 문서 쪽을 인용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오스틴시랑 뭐 트래비스 카운티에다가 20년 동안 재산세를 100% 감면해달라. 이게 삼성이 요구한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재산세 100% 20년 감면하고 그리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고정 자산에 대한 세제 혜택 50%.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. 그러니까 정말 파격적인 혜택 정도를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가 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입장차는 뭐 아직 뭐 아직까지 큽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받아들여지면 삼성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삼성전자가 이제 해외에서는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굳이 지금 잠깐 쉬어가는 많이 올랐잖아. 지금 단기적으로 작년 뭐 하순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올랐는데 5만 원대부터 올랐잖아요. 5만 원대부터 해서 9만 원 중반까지 올랐으면은 굉장한 상승률이 나온 거죠. 말도 안 되는 상승률 삼성전자는. 그리고 뭐 87,500원 요 구간 정도를 이제 저항까지 생각하고 여기는 위에는 슈팅이라고 치면은 3만 원 정도 오른 거잖아요. 요렇게만 쳐도. 위에는 슈팅이라서 제외하고 이만큼만 봐도 3만 원 오른 거잖아요. 그러면은 요 정도 조정받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굳이 손절을 해야 되느냐. 물론 더 하락할 이게 이렇게까지 뭐 7만 원대 혹은 7만 원 이탈할 정도까지 위험하다라고 하면 뭐 손절을 해야겠지만 그 정도까지 삼성전자가 지금 뭐 극악의 뭐 안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밀린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과열에 대해서 식히는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. 그리고 거의 다 왔고요. 그래서 이 쉬어가는 요 추세대를 요렇게 이 쉬어가는 추세대를 이렇게 살짝 넘어가 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넘어가서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를 받던지 아니면 화끈하게 넘어가 주던지 해서 박스권을 그리던지 하면은 9만 원대 가는 건 뭐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. 올해는 뭐 여기서 조금 휴식은 더 취해도 되긴 하는데 올해는 뭐 9만 원대 가는 건 어렵지 않고 뭐 잘만 보면 뭐 10만 원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실 종목은 아닌 거예요. 적어도 손절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디지 않을까 싶은 분들은 소부장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뭐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소부장도 같이 쉬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대형주들이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소부장 쪽이 더 상승률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만 따졌을 때 삼성전자의 요 구간만 따졌을 때는 이제 소부장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은 일부 종목들보다는 요 종목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추후에 올해 상황을 본다라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가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좀 쉬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올라왔을 때도 불구하고 좀 쉬고 있는 것이고 올해도 전체적으로 1년을 놓고 보면 소부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상승률과 상승적인 탄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익률적인 측면을 노린다 그러면은 소부장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뭐 봐야 되는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D램 쪽만 보면은 뭐 올해 뭐 슈퍼사이클 낸드 쪽이 조금 부진할 수는 있는데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슈퍼사이클 진행된다라고 뭐 기존부터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인텔 때문에 인텔이 좀 이제 자꾸 CPU 출시가 좀 늦춰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춰진 것 뿐이지 하이닉스가 이제 뭐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이렇게 뭐 한 번씩 밀리더라도 14만 원대 쪽으로 계속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12만 원대도 잘 이탈을 안 하려고 하는데 11만 5천 원까지는 사실 조정이 나오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에요.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도 되는 구간이에요. 쉴 때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12만 원 아래쪽으로는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죠. 여기다 딱 벽을 치는 느낌이죠, 지금 보시면은. 그래서 12만 원 아래쪽에서는 저점 매수가 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하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
삼성전자도 지금 좋은 이슈가 나왔으니까 반등 타이밍이 나왔고,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3만 원 다시 붙어갈 텐데, 13만 원 넘어가서 안착하면 하이닉스는 이것 뭐 각도가 좋긴 한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타당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위쪽으로 13만 원 넘어가면 한 차례 더 올라갈 자리는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올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뭐 보고 있으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꾸준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매매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개념으로 이제 아예 저점에서 매수해서 쭉 끌고 이제 가는 개념이 있고, 약간 투기 트레이딩 쪽 매매 쪽으로 해서 가져가는 개념인데,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뭐 LG화학,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, 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이제 투자의 개념이지 매매가 아니라고 했어요. 조선주나 이런 쪽은 제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. 이게 대응 방법이 다른 거예요. 매매해야 되는 업종 섹터들이 있는 것이고, 투자 쪽으로 해서 그냥 쭉 끌고 가다가 그럼 언제 파나요? 이 상승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꺾이는 순간이 있습니다. 아예 꺾일 때까지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. 꺾이는 타이밍이 나오면 저희가 팁을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타이밍 오면 말씀을 드리는데, 그때까지는 이 시장이 꺾인다 싶을 때까지는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. 계속.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. 삼성전자, 하이닉스는 없다 생각하고 그냥 쭉 들고 가는 겁니다. 벌써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까 삼성전자처럼 저희가 2019년에 66,000원 계속 말씀드렸었죠. 자, 66,000원 구간 가면은 뭐다? 이 구간 이하에서는 우열 입성이다. 66,000원 근처 가면은 여기서부터 이 아래는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.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2019년에도 그렇고 2020년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살짝 건드려주기만 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66,000원 안 올 것 같은데 만약에 오면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. 여기는 이탈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작년에도 66,000원 요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거는 뭐 8만 원대에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니까 66,000원 매수했다 지금은 얼마예요? 13만 원 이렇게 살짝 넘어간 거 보면은 삼성전자에 못지않게 하이닉스도 2배 올라왔죠. 이런 시가총액 1, 2 종목이 2배나 올라왔죠.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근데 끝이 아니고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고점에서 큰 비중을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. 저점에서 들고 가신 분들은 비중이 좀 높아도 그냥 보유해서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는 거고, 대신 이렇게 뭐 13만 원 구간, 뭐 12만 원 구간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 비중을 이렇게 막 100% 들어오고 이런 무리한 수는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. 비중을 좀 제한해서 싸게 들어갈 때는 가격이 싸다 싶을 때는 비중을 좀 높게 들어갈 수 있죠. 뭐 한 4, 50%도 들어갈 수 있는데 위쪽에서 들어간다 싶으면 한 20% 정도로 제한하는 게 맞다. 왜? 이미 2배 올라와 있잖아요. 66,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40%, 50%를 들어가도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20%, 많아야 30%인 겁니다.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해서 분산 투자하는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조금 뭐 쉬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든 뭐 손절을 고려한다거나 할 구간은 아니고,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, 오히려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슈들 있고, 그리고 이제 동일본에서 대지진 뭐 10주년을 앞두고 있죠. 이제 3월 11일면은 2011년이었으니까 2011년에 3월 11일 날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, 이번에 또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생산은 르네사스 마이크로닉스가 이제 뭐 안전 검사를 위해서 이바라키 연공장의 조업을 일시 중단했다라고 밝히니까,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삼성전자, 하이닉스나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약간은 뭐 괜찮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지난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해가지고 설 연휴 이전 만기일까지 해가지고 시황적으로는 조금 휴식기를 취하고 만기일 이후에는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주초부터 좋아질 것이냐
뭐 주 후반이냐 아니면 뭐 한 1, 2주 정도 기다릴 것이냐 요 차이지. 저는 뭐 반등 타이밍이 뭐 거의 다 왔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오늘도 이런 뭐 일본의 지진 이슈라던가 뭐 삼성전자 퀄컴 이슈라던가 들어온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새벽에 영상을 뭐 제작을 했는데 이따가 오전에 올려드릴 건데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는 좀 뭐 플러스 쪽으로 지금 지수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뭐 손절을 논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 종목 좋은 종목을 믿고 항상 말씀드리죠. 주가는 뭐에 수렴한다?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믿으시면 돼요. 제가 볼 때는 이 슈퍼 사이클 믿으시고 한 적어도 2년, 뭐 길면 3년 정도까지는 보면서 판단하면 되겠죠. 그거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반도체 쪽은 뭐 호황이고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. 최소 2, 3년에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사이클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뭐 이쪽에서 가장 뭐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부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소부장 섹터는 뭐 추후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던지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 영상을 확인하실 때쯤에 말씀드렸듯이 뭐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아마 플러스권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업을 믿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라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녁 때 올라오는 영상 외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보너스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주식은 뭐 시의성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. 모두 영상 잘 참고해서 안전 투자하세요.